안녕하세요. 건강을 정복하는 즐거운 여정 88정복의 서정복 한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담배,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흡연, 그리고 흡연이 가져오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담배를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피게 되는 이유는요, 담배에 있는 니코틴이라는 그 성분 때문입니다. 담배 속에 들어있는 니코틴이라는 물질이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서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물질은 보통 도파민이라는 우리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도파민이 생기게 되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느낌 때문에 반복해서 담배를 피우게 되고 점점 더 우리 뇌는 니코틴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결국 중독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 끊지 못하고 여러 가지 금연 수단을 통해서도 사실 노력을 해보지만 지금까지도 끊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게 됩니다. 금연을 하는 캐치프레이즈도 원체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이 보고 계시지만 담배를 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꼭 담배를 끊으셔야 되는 여러 데이터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암 걸린 사람들 중에 7명 중에 1명은 흡연으로 인한 것이더라 라는 게 밝혀져 있고요. 한국만 봐도 폐암에 걸린 환자분들의 78%가 실제 흡연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 한갑에 담배를 피는 흡연자의 경우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률이 20배 이상의 발생률 위험이 있더라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배의 문제가 폐암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로 인해서 폐암 발생률도 높아지지만 실제 우리 폐의 기능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외에도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폐색전증 등 다양하게 폐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질환들을 유발을 한다는 것이죠. 저도 담배를 폈었습니다. 저도 한 4, 5년 정도 폈던 것 같은데요. 담배 필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담배에 중독이 돼서 하루에 한 갑 이상 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타고나기를 기관지가 좀 약하게 타고난 측면이 있어요. 이게 가래량이 계속 늘더라고요. 날이 추워지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기침이 또 나게 되는데 담배를 피니까 그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끊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양병원에 오고 나서 어르신들이 폐가 안 좋아서 고생하시고 왜 이렇게 폐가 안 좋아지셨냐라고 히스토리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다 담배를 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담배를 끊은 지도 벌써 한 8, 9년이 됐는데 지금은 담배 생각이 일절 없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그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폐 질환으로 인해서 담배로 인해서 흡연으로 인해서 폐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고 나서 보니까 제일 좋은 것 중 하나는 우선은 담배 냄새가 없어진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주변에서 다 말씀을 해주세요. 실제로 저도 느끼지만 옷에서도 담배 냄새가 많이 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입에서도 담배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가 나는 게 딱 없어지는 게 끊자마자 바로 생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첫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래량이 확실히 줄었어요. 제가 원체 폐기관지가 약했는데 그 부분이 서서히 좋아지더라고요. 그거는 끊자마자 바로 느껴지는 못했고 몇 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가래량이 많이 줄고 지금은 폐기관지가 건강해졌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폐기관지가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나도 생기는구나. 그런 부분에 희망도 생기고 건강이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게 담배를 끊고 나서 느꼈던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담배와 관련해서 여러 사실 사례들을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겪게 됐는데요. 제일 먼저 기억에 남는 그 사례는 한 할머니 분이셨어요. 기관지 확장증은 기본적으로 있으셨고 진폐증까지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광산이나 아니면 공장이나 이런 먼지가 엄청 많은 그런 공간에서 일하셨나 싶어서 무슨 일 하셨어요? 여쭤봤더니 별일 안 하셨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농촌에서 지내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왜 되셨냐라고 물었더니 담배를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 표현이. 왜 그렇게 담배를 먹으셨냐라고 했더니 본인이 10대 후반에 이제 시집을 가셨대요. 시집을 갔더니 부부 갈등이 너무 심하셨대요. 요새 말로는 10월드가 이제 펼쳐졌던 건데, 그러니까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꽃다운 나이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풀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나마 찾아낸 해결책이 담배셨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어머니한테 혼나면 그 집 뒤에 작은 뜰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담배를 항상 피셨대요. 많게는 뭐 하루에 2갑 이상도 피시고 하실 정도로 담배를 그렇게 즐기셨대요. 근데 그 세월이 한 50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다가 저희 병원에 70이 넘게 되셔가지고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된 그런 사례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담배가 낙이었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노년이 되셔가지고 폐기관지가 그 정도로 망가져서 가래를 뱉어내야 되고 석션을 해야 되고 산소를 끼고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다른 데는 그렇게 또 나쁜 데가 많지는 않으셨어요. 다 걸어 다니실 수도 있어요. 근데 멀리 가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니까. 산소를 항상 공급받도록 산소줄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불편과 고통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가 있으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는 그 건강 수명 이 부분을 늘려가는 데 있어서 폐와 호흡기계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팔다리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호흡이 안 따라주면요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이 가빠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기계 면역을 잘 유지하고 내가 내 수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 수명과 우리의 수명이 간격이 단축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흡연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당장 금연을 하셔서 이 간격을 빨리 줄이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부터 금연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그 담배를 버리시는 그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 중에는 금연껌이나 니코틴 패치나 다른 약물요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금연을 시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조차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금연 클리닉에서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금연 침도 놔보고 그리고 금연에 대한 상담도 하는 그런 경험도 가졌는데요. 혼자서 안 되는 부분들은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연은 하루 이틀 미뤄서 시작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연하셔서 나의 폐와 나의 호흡기계는 내가 지킨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당장 한번 실행에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담배, 흡연,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우리 폐와 이 호흡기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사례를 들어서도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당장 금연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행입니다. 실행을 지금 당장 옮겨보시면 너무 좋겠고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